뭐? 사막에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고? 사기 아니야? 여기 파키스탄의 한 농부가 외치고 있습니다. 60년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이 농부는 점점 메말라가는 현실 앞에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기에 한국가에서 은밀하게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가 없이 말이죠. 결국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부정만 하던 그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직후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무함마드 이크발입니다. 6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게 제 인생 전부였죠.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 이 땅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께서 밀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랬듯이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우리 가족은 이 들판에서 곡식을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울고 싶더군요. 예전엔 푸른 보리밭이었던 곳에 서 있어요. 지금은 사막 같아 보입니다. 식물들이 갈색으로 말라 죽었어요. 토양은 깨진 유리처럼 갈라져 있죠.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태양이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새들조차 이곳에 오지 않아요. 아흐마드. 친구를 불렀습니다. 아흐마드 알리는 20년 동안 함께 일했어요. 이 농장을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난리를 봐.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아흐마드가 제게 걸어왔어요. 얼굴이 슬프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크발, 친구야.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런데 메뚜기 때까지 와서 남은 걸 다 먹어치웠잖아.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건 못 보셨을 거야. 부츠로 마른 흙을 찼어요. 작은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일궜는데 이런 문제는 없었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 거야. 아흐마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닐까? 길 아래로 이웃 오마르가 트럭에 가구와 상자들을 싣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도시로 이사 간답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지난달에도 새 가족이 우리 마을을 떠났어요. 곧 빈집이 사람 사는 집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더위가 정말 심했어요. 40도는 넘는 것 같았죠. 소매로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늘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바람에 춤추던 푸른 보리가 가득했던 이 들판을 기억해요. 아이들이 키 큰 식물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었죠. 지금은 흙과 마른 뿌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크발 씨. 뒤돌아보니 하얀 정부 차량이 집으로 향하는 먼지투성이 길을 달려오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농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죠. 제 이름은 아예샤 자파르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의 농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기쁜 웃음은 아니었어요. 제 농장을 구한다고요? 아가씨, 주변을 둘러보세요. 구할 가치가 있는 게 보이나요? 농작물은 죽었어요. 흙은 모래 같고요. 하나님마저 이곳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10배 더 많은 식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거나 거짓말하는 거겠죠.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아흐마드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가씨,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들어봤어요. 15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멋진 기계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약속했죠. 우리는 그들의 장비에 전 재산을 썼어요. 전부 쓰레기였답니다. 여성이 가방을 열고 작은 컴퓨터를 꺼냈어요. 이번은 달라요. 이 기술은 한국에서 온 겁니다.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화물 컨테이너 같은 하얀 상자 안에서 푸른 식물들이 완벽한 줄을 맞춰 자라고 있었어요. 흙은 어디에도 없었죠. 보라색과 분홍색 조명이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식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이 식물 뿌리에 한 방울씩 직접 떨어뜨려지고 있었어요. 가짜예요. 즉시 말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거죠. 식물이 흙 없이 자랄 수는 없어요. 색깔 있는 조명이 아니라 태양이 필요하다고요. 진짜예요, 이크발 씨. 지금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단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막인 나라들이죠. 화면을 응시했어요. 채소들이 제가 지금까지 기른 어떤 것보다도 크고 푸르러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좋은 건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 기술을 파키스탄 농부들에게 무료로 주고 싶어 해요.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했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이제는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아흐마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고요, 아가씨. 그들이 우리에게서 뭘 원하는 거죠? 자신들의 기술이 여기서도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 해요. 만약 성공한다면 더 많은 농부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한국은 파키스탄을 도운 것으로 유명해지고 파키스탄은 더 나은 농업을 얻게 됩니다. 모두가 이기는 거예요. 아예샤가 차를 몰고 떠나간 후에도 하얀 상자 안에서 자라는 그 푸른 식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영상 속 푸른 식물들이 떠올랐습니다. 보라색 조명들 말이에요. 정확히 필요한 곳에 떨어지는 물방울들도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계속 생각하게 되더군요. 아내가 제가 뒤척이는 걸 눈치챘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크발. 저까지 잠을 못 자겠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줬거든요. 흙 없이 자라는 식물이라니요? 비 없이 하는 농사라니요? 제가 아는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 압둘 카림이 찾아왔어요. 지역 농업청 청장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 들판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이죠. 이크발, 얼굴이 말이 아니야. 집 그늘 아래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을 못 잤나? 어제 정부 여자가 왔어. 한국 농업에 대한 이상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압둘 카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스마트팜 프로젝트 말이구나.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진짜야? 진짜지. 다른 나라 보고서들을 봤거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기술로 사막에서 토마토를 기르고 있어. 요단은 채소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더군. 우리 둘 다에게 차를 따라줬어요. 컵이 손에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이야?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야. 압둘 카림이 말했어요. 1960년에 한국이 파키스탄보다 가난했다는 걸 알고 있어. 사람들이 굶주렸다고. 대부분이 우리처럼 돈 없는 농부들이었어. 핸드폰을 꺼내서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한국 농부들이 단순한 도구로 작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 파키스탄 농부들과 똑같아 보였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봤어요. 모든 걸 바꾸기로 결심했어. 정부가 모든 돈을 학교와 기술에 썼지.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른 나라로 유학 보냈고요.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답니다. 다른 사진으로 넘겼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들이 있는 현대적인 한국 도시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수도 서울이야. 같은 나라, 60년 후의 모습이지. 사진들을 응시했어요.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가난한 농부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를 도우려는 거지. 자신들도 도움이 필요했던 때를 기억하거든. 아흐마드가 차를 마시러 합류했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더군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잃을 게 뭐가 있어? 농작물은 이미 다 죽었잖아. 텅 빈 들판을 바라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좋아.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다시 연락해보자. 일주일 후,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이 농장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트럭이 길을 올라오는데 하얀 금속집 같은 걸 싣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어요.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웃었고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답니다. 젊은 한국 남자가 작은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 머리에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파키스탄 여자는 한국어와 우르두어를 모두 할 수 있었어요. 이크발 씨.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성우 씨예요.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랍니다.
이 스마트팜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웃으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이렇게 경험 많은 농부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하세요.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서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네요. 이 씨가 하얀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쪽은 병원이나 우주선 같아 보였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하였습니다. 선반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줄지어 있었어요. 이상한 보라색과 분홍색 조명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컴퓨터 화면과 버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속삭였어요. 이 씨가 통역사에게 뭔가 말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텔레비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가끔 불가능한 일들이 작동 원리를 배우면 가능해진답니다. 이 씨가 작은 컴퓨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숫자와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컨테이너 안의 조명이 색깔을 바꿨어요. 다시 터치하니 파이프 속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컴퓨터가 모든 걸 조절해요.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물, 영양분까지요.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고 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도 제대로 못 써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런 기계를 어떻게 다뤄요? 이 씨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단계별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은 농부들이 당신 나이거든요. 그분들이 배울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씨앗 봉지를 건네줬어요. 평범한 상추 씨앗 같아 보였지만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뤘더군요. 오늘 이걸 심을 거예요.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6주 후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크고 건강한 상추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일주일 후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은 일을 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얀 컨테이너로 걸어갑니다. 새로운 습관이 되었죠. 오늘도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심었던 작은 상추 씨앗들이 이제 작은 푸른 식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식물이었어요. 흙도 없이 자라고 있더군요.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아흐마드.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이걸 봐야 해. 아흐마드가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뛰어왔어요. 작은 푸른 잎들을 보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밖은 모든 게 죽었는데 이 상자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 작은 식물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잎이 진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푸르더군요. 제 밭에서 죽어가는 갈색의 바삭한 식물들과는 달랐어요. 이 씨 말이 맞았어. 이 한국 마술이 정말 통하는군. 매일 식물들이 더 크게 자랐어요. 이제 하루에 3번씩 확인합니다. 어쩔 수 없더군요. 아침 식사 전, 점심때,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요. 볼 때마다 더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답니다. 이 씨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컴퓨터를 확인하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줘요. 제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도 아주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조명이 왜 색깔을 바꾸나요? 통역사를 통해 물어봤어요. 빨간 불빛은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씨의 답을 설명해줬습니다. 파란 불빛은 잎이 크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돕고요. 컴퓨터가 언제 어떤 색을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물은요? 컴퓨터가 각 식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측정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요. 완벽한 양을 완벽한 타이밍에 줍니다. 농사가 요리와 비슷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적절한 재료를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시간에 넣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대신 식물을 위해 요리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추 식물들이 제 손보다 커졌어요. 잎들이 두껍고 반짝반짝했습니다. 녹색 거울 같더군요. 60년 농사를 지으면서 길러본 어떤 채소보다도 건강해 보였어요. 이 씨가 첫 번째 상추를 자르고 저에게 건네줬어요. 잎들이 제 얼굴보다 컸습니다. 아삭하고 밝은 녹색이었어요.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상추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아삭하고 신선했어요.
시장에서 파는 어떤 것보다도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길러본 어떤 것보다도 나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씨에게 물어봤어요. 비도 없고 흙도 없는데 제가 먹어본 최고의 채소라니요? 통역사를 통해 설명해줬습니다. 식물이 필요한 걸 정확히 받으면 적절한 빛, 적절한 영양분, 적절한 양의 물로 완벽해집니다. 사랑과 보살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전통 농업은 좋은 날씨와 행운을 바라는 것 같은 거였어요. 스마트 농업은 식물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확한 채소 몇 개를 들고 시내 시장에 갔어요. 채소 상인이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크발 형, 이 아름다운 채소들을 어디서 구했어요? 5성급 호텔 정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길렀어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가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한국 스마트팜에 대해 말하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추를 맛보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맛본 채소 중 최고예요. 더 기를 수 있나요? 생산하는 것 다 사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씨와 한국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쓸모없는 기술을 팔려는 미친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는 세계를 가로질러 여행해서 늙은 파키스탄 농부와 지식을 나누러 온 선생님들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도우러 온 거였죠. 압둘 카림이 말했던 것처럼 굶주린 농부가 어떤 기분인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날 밤 카라치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집에 와서 내 늙은 아버지가 뭘 배웠는지 봐야겠다.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줬어. 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첫 수확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씨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크발 씨,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한국을 방문하라고 초대하셨어요. 성공한 파키스탄 농부 5명이 한국 농장을 보고 한국 농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이라니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 없던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의 집을 방문하라고 하다니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이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떠나본 적도 없고요.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이 씨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돌봐드릴 거예요. 한국 농부들이 이렇게 빨리 배운 파키스탄 농부를 만나고 싶어 해요. 2주 후 거대한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산과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륙할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창문 밖을 보니 세상이 위에서 보이더군요. 서울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다른 행성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이 우리 마을 전체보다 컸어요. 유리벽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국 사람들이 복도를 걸어다니며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주최 측이 큰 미소와 환영 팻말로 우리를 맞아줬어요. 파키스탄의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중요한 손님처럼 대해줬습니다. 좋은 호텔에 편안한 방을 주고 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줬어요. 다음 날 화성이라는 곳의 거대한 한국 농장 단지를 방문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유리 온실들이 눈이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각각이 우리 마을 모스크보다 컸답니다. 안에서는 수백만 개의 식물들이 과학적인 조명 아래 완벽한 줄을 맞춰 자라고 있었어요. 각 온실이 매일 50톤의 채소를 생산해요. 한국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당신 마을 전체가 1년에 기르는 것보다 많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 농부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나이였고 저처럼 주름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즉시 서로를 이해했어요. 박 씨라는 늙은 농부가 60년 전 한국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진들이 지금의 파키스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가난한 마을들,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농부들,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하는 가족들이었어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았어요. 박 씨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비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교육과 기술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공부하고 배우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파키스탄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3주에 걸쳐 농작물을 파괴했어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답니다. 하지만 제 스마트팜 컨테이너는 갈색 사막 속 푸른 섬처럼 굳건히 서 있었어요. 곳곳에서 전통 농업이 실패하는 동안 제 채소들은 보호된 환경 안에서 완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왔어요. 정부 관리들이 기적의 농장을 보러 방문했습니다. 먼 마을의 다른 농부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이 씨와 그의 팀이 더 많은 장비와 3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파키스탄 농부들이 제가 배운 것을 배우도록 돕는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펀자브주 전역에서 온 50명의 농부들을 교육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읽는 법, 조명 조절하는 법, 영양분 섞는 법을 보여줬어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기분이 좋았답니다. 6개월 후 파키스탄 정부가 전국에 100개의 스마트팜 단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개막식에서 한국과 파키스탄 국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LED 조명 아래서 자라는 완벽한 채소들에 둘러싸인 번창하는 스마트팜에 서서 제 놀라운 여정을 생각해봤어요. 1년 전만 해도 농사를 영원히 포기할 준비가 된 쓰라린 늙은이였거든요. 한국을 가난한 농부들을 속이려는 또 다른 외국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진실을 이해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공유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자신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요. 떠날 계획이었던 가족들이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업이 희망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 흥미진진한 직업으로 보고 있어요. 지역시장이 다시 신선한 채소로 가득 찼답니다. 젊은 농부들이 제 스마트팜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해줘요.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서라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서로의 성공을 돕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성공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 때 최고의 우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파키스탄과 한국은 단순히 함께 사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건설하려고 서로 돕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수학이라는 걸 배웠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